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할 때마다 의외로 반응이 좋은 책 추천, 특히 오늘은 연초라서 연초에 읽으면 좋을 법한 책들을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다른 때는 제가 읽었을 때 재밌는 책,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 책 위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연초라서 명확한 선정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책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 변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좋은 얘기구나 하고 눈으로만 읽지 말고 연필을 들든지 아니면 키보드를 들든지 뭘 놔두고 능동적으로 읽으면 정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책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니, 뭔가 제목부터 연초 느낌이 나죠. 근데 그냥 제목만 보면 얘가 그냥 연초 느낌 나는 베스트셀러 가지고 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전 이 책을 가져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바로 이 내용 때문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돈? 동기? 아니면 책임감? 뭐 딸린 식구들? 그런 것도 다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책을 많이 읽을 거야 라고 목표를 설정하면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설정해버리면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믿고 있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이걸 제 스스로 느낀 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는 지유로 정체성을 설정해놨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기질 자체가 엄청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한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체성을 설정해놓으니까 조금만 늘어져도 야, 너 한다면 하는 애잖아. 근데 이렇게 늘어진다고?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허질러 자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제 정체성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스스로 태클을 걸어서 그 정체성대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또 반대의 예시긴 한데, 제가 작년에 설정했던 부정적인 정체성 중에 하나가 낯을 가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타입도 아니고 편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말을 못 걸거나 회피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정체성을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니까 나는 낯가려서 오프라인 강의 못해. 나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싫어.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스스로 한계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좋은 정체성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나쁜 정체성 안에 가두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대표적으로 MBTI 놀이, 저도 참 많이 하는데 나는 P라서 게을러, 나는 T라서 공감 능력이 없어,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쁜 정체성 안에 나를 가두는 예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행동 변화에 직접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정체성 설정 때문에 이 책을 첫 번째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이 책 안에는 습관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아요. 왜 집보다 스타벅스에서 공부가 더 잘 될까?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시간이 아니라 횟수다. 이런 내용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나를 바꾸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 책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제가 연초니까 트렌드 관련된 책을 추천을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나온 트렌드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보통 트렌드 책은 이런 게 트렌드다, 이렇게 방향이 우리한테 정보 전달을 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근데 이 책은 출발점이 조금 다르다고 느낀 게, 개인의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상황은 어떻고,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대학을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너 이 전공 뭐 선택할래? 너 이 퇴사하고 뭐 할래? 그리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킬래? 등등, 이 AI와 경쟁해야 되는 이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제시해주는 책이에요. 제가 재미있게 봤던 부분은 교육의 역사 부분인데, 르네상스 이후부터 18세기까지 주요 교과목은 독해, 작문, 수사학, 역사, 철학, 수학, 음악, 미술, 라틴어들이었는데,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다고 생각된 과목들이 비주류가 되고 노동자를 키우는 교육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로봇,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에 교육은 더 이상 노동자를 키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교육이 보편적 인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역할에서 새로운 혁신을 위한 창의적 과학자, 예술가, 도전적 창업가를 키우는 역할로 바뀌어야 된다. 이 문장이 확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왠지 궁금해할 것 같은 전공 선택 부분, 아주 팩폭을 날리셨어요. 어떤 전공이라도 특별히 유리할 건 별로 없다. 그냥 지금 가장 관심 많고 재미있을 것 같은 전공을 선택하는 게 낫다. 어차피 모든 분야는 융합으로 간다. 무엇을 먼저 시작했든 간에 결국 다른 걸 계속 배워서 융합시켜야 한다.
그래서 평생 직장을 고민하며 전공을 선택하는 구시대적 마인드를 버려라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책이 너무 희망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얘기도 아니라서 현실적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 인스타그램에 리뷰하면서 적어놓긴 했는데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유튜브 화법으로 적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 말 안 듣는 성인들 교육시키려면 저는 이 정도 문체에 이해가 되고요. 제 주장이 센 그린 만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가면서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입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책들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책들인데요. 한 권은 제가 회사 나와서 처음 프리랜서 도전했을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고요. 한 권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금 1인이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고 물건을 생산하는 시대인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팔아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아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첫 책부터 가볍게 말씀드리면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 이거는 제가 처음 엔잡 시작할 때 회사 안에서의 일이 아니라 회사 밖에서 나의 일에 대해서 개념을 잡을 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회사 안에서 일을 할 때는 상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거에 틀에 맞게 하고 그리고 한번 어떤 직무로 입사를 하면 웬만하면 그건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나와보니까 일은 계속 바뀌고 동시에 여러 개가 들어왔을 때 내가 돈을 보고 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지 그런 사소한 선택지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방향성을 잡고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문장들이 많고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못하는 일을 제외하고 남는 것 중에 하다 보면 생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속어법 내용도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구나 감탄을 했던 책이고 무엇보다 문체가 감각적이에요. 냉철하면서 시크하면서 뾰족해요. 그래서 퇴사 예정이거나 퇴사를 했거나 나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일할지 찾고 싶은 분들한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은 제가 작년부터 정말 추천을 많이 하고 싶었던 책인데 이걸 정말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잘 팔리는 물건, 컨텐츠를 만들려면 과정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사람들은 결과물보다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유에 집중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정답이 없어진 시대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쓰는 브랜드가 나를 말한다. 예전에는 회사가 곧 비슷한 가치관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이자 내 정체성을 말해주는 배경이었는데 회사는 더 이상 커뮤니티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커뮤니티를 자발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찾아다닌다. 이제 사람들은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브랜드가 가진 메시지와 자신의 삶을 동일시한다. 이런 동일시 현상에는 아웃풋이 나오기 전인 상품의 생산 과정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품을 사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유가 달라진 거죠.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시대에서 정체성 표현을 위해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정답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는 기존의 논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제는 수정을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한다. 정답을 도출하는 데 오랜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미완의 작품을 일단 대중 앞에 선보인 다음 그들에게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고 짠!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제가 요런 고민이 있고 요렇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짠! 요런 식. 이제 더 이상 이걸 왜 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고 쌍방의 소통도 안 되고 커뮤니티 형성도 안 되는 사업은 매력이 없는 거죠. 죽어있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시작을 하든 이 바뀌는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조금 더 성공적으로 뭐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제가 마지막 책을 추천하기 앞서서 제가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각도를 조금 바꿨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공유하는 프로세스 이코노미. 하여튼 마지막 책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제가 마지막 책을 앞두고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이 책으로 하게 되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깊게 생각하고 자기의 주관을 갖고 선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세뇌가 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트렌드 책들에서 이제는 왜 내가 이걸 사는 이유,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독립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이걸 하는 이유를 찾는 방법이 바로 철학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책 추천할 때 인문학 책, 쉬운 철학책
같이 추천해 드릴 예정인데 또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안 읽으실까봐 오늘은 쉬우면서도 일상에 바로 적용 가능한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악의 평범성. 악이란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면서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나치가 유대인 학살 계획을 꾸밀 때 그 600만 명을 학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주도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히틀러 같은 악마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재판장에서 딱 봤는데 그냥 평범한 인간인 거예요. 엄청나게 타락한 인간도 아니었고 심지어 유대인을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을 저지른 이유는 나치 시스템을 무지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나치 시대에만 적용 가능한 일인가? 우리도 어떤 시스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내재된 문제를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런 문제도 좋았고요. 우리 또 친구, 인맥 이런 부분 관심 많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일수록 인맥이 넓지 않다. 메슬로가 자아실현적 인간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오히려 고립 성향이 있고 극소수의 사람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짧게 주제를 다뤄서 입문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고 올해 나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고 싶다. 주관을 갖고 싶다. 분위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4-5권 정도 힐링이 아니라 파이팅을 위한 책을 추천해 드려봤고 이번 책들은 너무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뇌를 비우고 막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좀 파이팅 넘칠 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파이팅 넘치게 편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